1970년 일본은 세계를 향해 문을 열었습니다. 기술과 이상이 만나는 곳 오사카 엑스포였습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가 지난 4월 13일 막을 올렸습니다. 1851년 런던 엑스포가 개막한 이래 새로운 기술, 건축물과 공간을 전 세계인들에게 소개하는 전시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간사이 오사카 엑스포는 55년 만에 같은 지역에서 열리는 등록 엑스포입니다. 사실 이번 엑스포 여러 이슈들이 구설수에 오르며 이전에 진행했던 엑스포 70의 향수를 일으키기엔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엑스포는 어땠을까요? 왜 일본은 반세기 전 이 행사를 아직까지도 추억으로 간직할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흥행했지만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남지 못했을까요? 오늘의 건축 이야기, 일본의 부흥기를 상징하는 그 꿈의 실험장 엑스포 70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건축계에서 본인들만의 독자적인 새로운 양식을 발표합니다. 바로 메타볼리즘입니다. 단계 겐조, 기쿠타케 기요노리, 구로카와 기조, 마키 후미히코 등 당시 젊은 건축가들 위주로 1960년에 메타볼리즘 선언이 발표되었는데요. 이후 1970년 열린 오사카 엑스포의 마스터 플랜을 단계 겐조가 맡으면서 기대감은 고조되었습니다. 꿈같은 건축 실험의 장이 막을 열게 됩니다. 1970년 오사카 엑스포는 동아시아에서 개최된 최초의 세계 박람회 기구 공인 박람회이자 등록 박람회입니다. 총 6,400만 명이 방문했는데요. 이 기록은 전체 엑스포 중 누적 방문자 수 2위일 정도로 대기록입니다. 많은 일본 매체에서는 해당 박람회를 회상하면서 일본 부흥기 추억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사실 엑스포 70에서 어쩌면 행사 자체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건 태양의 탑일 것입니다. 태양의 탑은 일본의 예술가 오카모토 타로가 제작한 조각품이자 건축물입니다. 높이 약 70m나 되며 앞면과 뒷면에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4개의 얼굴이 있는데요. 황금의 얼굴, 태양의 얼굴, 검은 태양, 각각 미래, 현재, 과거를 상징하며 땅속에 묻힌 제4의 얼굴이 있습니다. 테마관은 지상, 지하, 공중으로 3층에 걸쳐 전시 공간이 되어 있었으며 박람회의 테마인 인류의 진보와 조화를 가장 잘 표현한 곳이었습니다. 탑 내부의 전시 공간에는 철강제로 만들어진 높이 약 41m의 생명의 나무가 있었고 나무의 줄기와 가지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292개의 생물 모형군이 장식되어 아메바 등과 같은 원시 생물에서부터 파충류, 공룡, 그리고 인류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진화 과정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후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태양의 탑은 지금도 여러 매체에서 다시 등장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0년대 엑스포를 상징하는 심볼을 넘어 일본 부흥기의 향수를 상징하는 문화적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죠. 태양의 탑이 랜드마크로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면 페스티벌 플라자는 모여드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박람회의 중심에 위치한 페스티벌 플라자는 가로 290m, 세로 108m, 높이 30m의 거대한 철골 트러스 지붕이 6개의 격자형 기둥에 의해 지지되었습니다. 이 플라자를 중심으로 전시장 북쪽의 파빌리온 구역과 남쪽의 행정시설 구역으로 나뉘었는데요. 이런 연결점이자 광장 같은 역할 이외에도 기술적 혁신이 들어갔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0.2mm 두께의 투명 폴리에스터 필름을 활용한 막 구조가 적용되어 하이테크 건축과 메가스트럭처의 결합을 보여주었으며 건축가인 단계 겐조가 메타볼리스트였던 만큼 해체, 순환, 구조적 혁신 등 또한 강조된 작업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일본의 건축가들이 메타볼리즘을 바탕으로 건축적 실험을 했다면 미국과는 말 그대로 미래와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투명 비닐로 코팅된 섬유 유리 식물로 제작한 하원형 돔을 선보였는데요.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공기로 지탱되는 케이블 구조 건축물로 팽창식 막 구조와 케이블 네트워크, 반투명 돔 등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구조와 재료를 통해 미래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파빌리온보다 중요한 건 당시 전시되어 있었던 월석이었습니다. 해당 월석은 아폴론 12호가 채취한 것으로 미국이 세계 최초로 유인달 착륙에 성공한 국가임을 상징하며 당시 미소 냉전하에서 미국의 과학기술력과 우주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과시하는 대표적 상징물로 그야말로 미래의 상징이었죠. 해당 전시 덕분에 인파가 몰렸고 엑스포의 성공을 견인한 요소 중 하나라고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2025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에서도 월석이 다시 전시가 되는 것을 보면 당시 화제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렬한 이미지를 남긴 심볼과 함께 엑스포 70은 흥행가도를 달립니다. 하지만 엑스포 70의 성공과는 별개로 당시 엑스포의 파빌리온에 대한 기록은 많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부 관들과 전시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든데요. 그렇다면 꿈으로 쌓아 올린 다른 파빌리온 건축물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엑스포는 흥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 당시를 추억하며 황금기라고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건축계에선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엑스포 70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나빴습니다. 일본의 급속한 경제 성장기가 세계 에너지 위기로 끝나기도 전에 비평가들은 엑스포를 현실과 동떨어진 디스토피아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엑스포 70의 성공과는 별개로 당시 파빌리온들은 직전에 열린 몬트리올 엑스포 대비 혹평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모세 샤프티가 설계한 브루탈리즘 건축의 명작 헤비타트 67, 버크민스터 필러가 설계한 바이오스피어 등 지금까지도 건축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굵직한 작품들이 나왔었기 때문이죠. 결국 엑스포가 끝나고 메타볼리즘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축제의 장이었던 공간은 공원으로 바뀌고 당시 심볼이었던 태양의 탑만이 남아 빈터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유명 건축가 도요이토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상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엑스포 70이 열렸던 장소는 만박기념공원이 됐습니다. 당시의 열띤 분위기와 건축물들은 없지만 오사카 시민들이 찾아오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태양의 탑은 지금도 그 두 팔을 벌려 공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해줍니다. 하지만 건축은 없습니다. 파빌리온들이 있던 장소에 몇몇 비석이 남아 과거의 여기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줍니다. 어쩌면 이 행사는 비평가들 그리고 건축가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패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일부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당시 일본 정원관은 그대로 남아 아직도 정원으로 쓰이며 단계겐조가 설계한 페스티벌 플라자에 일부 구조물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건축에 대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장소가 만박기념공원에 있는데요. 바로 엑스포 기념 박물관입니다. 엑스포 당시 디오라마들과 모형들, 전시 포스터와 영상, 그리고 국가별 파빌리온에 대한 정보 일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엑스포 70은 당시에는 일본인들에게 추억을 선사하는 꿈같은 장소였지만 지금은 오사카 시민들이 방문하는 쉼터이자 빈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55년이 지난 현재 엑스포와 메타볼리즘은 끝이 났지만 공간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단지 쓰임이 바뀌었을 뿐이죠. 다시 현재로 돌아와 2025년 오사카 인공섬 유메지마에서 엑스포를 진행합니다. 화려한 파빌리온과 행사, 그 시절 추억을 다시 자극하는 전시 요소까지 어쩌면 또다시 꿈을 쌓아 올리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55년 전 엑스포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이후에 건축을 어떻게 남기고 기억할 것인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일시적인 파빌리온으로 쌓아 올린 꿈과 실험이 다시 신기루처럼 사라지기 전에 말이죠.